안녕하세요. AWS IoT, MQTT 기반 스마트홈 시스템 구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전흥정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동일한 주제의 논문을 참고해서 준비했습니다. IoT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발표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IoT란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장치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을 통해 문제를 미리 예방하여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IoT의 목적입니다. 지난 10년간 IoT 시장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오늘날 거의 모든 장치가 IoT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자동차와 가전을 연결하는 카전 시대가 열리면서 IoT 시장은 더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부문 IoT 활용으로 재난이나 재해를 예방하고 대기상태, 쓰레기 양 등 정보를 제공받는 CCTV, 노약자 위치를 알려주는 GPS 등이 있습니다. 산업 분야에서의 IoT 활용으로는 스마트팜과 스마트시티가 있습니다. 스마트팜의 경우 식물의 토양, 온도, 습도 등의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결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가축에 있어서도 가축의 위치나 건강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아픈 동물들을 분리시켜 질병 확산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교통, 환경, 주거 문제의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여 시민들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해줄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운전자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 자동차와 환자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환자의 편의성 향상을 시켜주는 헬스케어 분야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IoT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스마트홈에서의 활용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결합되어 가전제품들은 손쉽게 제어할 수 있고 방문자 확인, 택배 조회, 차량의 위치 확인 등 사용자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논문에서 나왔던 연구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서는 앱으로 난방, 조명, 카메라 등을 모니터링하고 원격으로 제어하는 스마트홈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아두이노와 각종 센서들 그리고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였고 AWS IoT 서버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앱과 아두이노 간의 데이터 통신과 제어를 위해서는 MQTT 프로토콜을 이용했습니다. AWS IoT를 사용하여 장치를 등록하고 관리,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MQTT 및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장치와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고 AWS IoT는 수집된 데이터를 저장, 처리,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아두이노는 데이터 수집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디바이스로 IoT 시스템 구현을 하기에 좋은 장치입니다. 디바이스와 서버 간의 통신과 중앙 집중식 네트워크가 있고요. 디바이스와 서버 간의 통신에는 소켓, HTTP, MQTT, 시리얼, 웹소켓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오늘 이용할 통신 프로토콜은 MQTT입니다.
MQTT는 머신 투 머신 통신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이고요. 소형 기기를 제어하고 센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최적화된 경량 메시지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IoT 장비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AWS 지원도 가능하고 안드로이드, 웹 등에도 활용이 가능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MQTT 동작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QTT는 발행과 구독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퍼블리셔가 토픽에 대한 메시지를 발행하고 해당 토픽을 구독한 서브스크라이버에게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이 서브스크라이버 두 개 클라이언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독하지 않은 클라이언트에게는 해당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MQTT 동작 원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QTT 브로커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MQTT 클라이언트들이 있습니다. 이때 클라이언트 간에 직접적인 접속은 없고 모든 정보는 브로커를 통해 라우팅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가령 클라이언트 A에서 타픽으로 템퍼러처를 메시지로는 30도라는 정보를 브로커에게 발행하게 됩니다. 이때 브로커는 서브스크라이버 이제 구독한 클라이언트들에게 메시지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 A는 퍼블리시한 데이터가 어떤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됐는지 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통신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오직 브로커만 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MQTT는 1대1 양방향 1대4 통신 모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클라이언트 C와 클라이언트 F는 1대1 통신이면서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C는 어떤 topic 2를 클라이언트 F에게 전달하고 클라이언트 F는 또 다른 topic을 클라이언트 C에게 줄 수 있습니다. topic을 이용하여 지정된 그룹의 멤버에게 제한적으로 전송하는 멀티캐스팅과 네트워크 상에 있는 모든 호스트들에게 전송하는 브로드캐스트 모두 가능한 동작 방식입니다. 가운데 AWS IoT 서버가 있고요. 왼쪽에 안드로이드 앱 개발, 오른쪽에 아두이노가 있습니다. 아두이노에서는 각종 센서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각각 MQTT 클라이언트가 되고 AWS IoT는 브로커가 됩니다. 아두이노는 퍼블리시 모드가 되어 센서 각각 기기들의 상태 정보를 AWS IoT 서버에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데이터는 JSON 파일로 발행을 하고 발행되는 내용은 센서 정보들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AWS IoT는 똑같은 JSON 파일로 안드로이드 앱 서브스크라이버로 센서 정보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앱에서는 IoT 서버로부터 받은 온도, 습도 이런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하게 됩니다. 자, 그와 반대로 사용자 앱에서 전등이나 도어록을 제어하기 위한 명령을 MQTT 앱에서 퍼블리시 모드로 AWS IoT에게 발행하게 됩니다. 이때 전달하는 값은
장치를 제어하는 정보를 전달하게 되고, AWS IoT는 아두이노에게 마찬가지로 퍼블리시하게 됩니다. 아두이노 클라이언트는 MQTT 서브스크라이버 모드로 수신한 제어 정보를 인식하여서 전등, 도록, 선풍기, 카메라 등을 제어하게 됩니다. 자, 제어 모듈 설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센서와 IoT 기기를 제어하는 제어 장치로는 아두이노 메가보드를 사용했고, 메가보드에 서버와의 TCP 통신을 위한 와이파이 모듈을 사용했습니다. 온도 측정을 위한 온도 센서와 도어록과 에어컨 제어를 위한 모터 제어 모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방문자 확인을 위한 카메라 모듈을 탑재하였습니다. AWS IoT 서버에 아두이노를 연결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AWS IoT 코어에 인증을 등록을 하고 정책을 설정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메시지 토픽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아두이노는 5초마다 온도값과 센서 값을 전등에 대한 어떤 상태를 제이슨 형태로 안드로이드 앱에 전달하게 되고, 카메라 또한 동일한 상황입니다. 컨트롤 부분에 있어서는 안드로이드 앱에서 하드웨어 명령을 내리는 LED를 켜라 꺼라, 에어컨을 켜라 꺼라, 도어록을 문을 열지 닫을지를 안드로이드 앱에서 제어 명령을 내리면 아두이노가 작동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센서 값 전송하는 메시지는 제이슨 형태로 이렇게 가고, 제어 명령은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은 두 개의 토픽으로 등록되어 있고, 컨트롤 토픽에 퍼블리시 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홈이 적용된 집 모형을 보여줍니다. 이 모형에는 온도 센서, LED, 카메라, 이 현관에는 카메라, 에어컨, LED, 초인종, 도어록, 모터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안드로이드 앱을 실행한 화면입니다. 여기가 스마트홈 제어 메인이고요. 여기에서 스케줄을 이 화면은 안드로이드 앱을 실행한 화면입니다. 메인에서는 현관에 있는 카메라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도어록을 열거나 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의 스위치, LED를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에어컨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케줄을 등록하는 내용이고요. 에어컨과 전등의 온오프 스케줄 설정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실 스위치도 이제 언제 켜고 끌지 시간대, 요일과 시간대별로 설정해 놓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된 내용, 그리고 모니터링 된 내용은 AWS IoT 서버에 저장이 되고, 스케줄에 따라 저장이 이 화면은 안드로이드 앱을 실행한 화면입니다. 스마트 홈 앱 메인 화면에는 현관에 있는 카메라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고, 방문자 얼굴을 확인해서 문을 열어주거나, 때로는 문을 닫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LED 전등을 끄거나 켜고 에어컨을 끄거나 켤 수 있는
홈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와 C는 에어컨과 전등의 켜고 끄는 스케줄을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요일대, 시간대에 따라 스케줄을 설정해 놓으면 자동으로 켜고 끄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된 값 또는 모니터링 된 값은 AWS IoT 서버에 저장이 되고 온도 값들의 변화 그리고 거실 스위치의 어떤 켜고 끄는 정도를 시간대별로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이거는 실험 화면으로 현관의 도어락의 실행 화면입니다. 초인종을 누르면 카메라가 작동이 되고 앱에서 손님이 왔다라는 알람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방문자를 앱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방문자를 확인해서 문을 열어주는 버튼을 누르면 실질적으로 이제 모터를 움직여서 문을 열 수 있는 형식의 도어락 실험 화면입니다. 이 이외에도 연구를 조금 더 확장한다면 다양한 센서를 이용해서 제어 가능한 IoT 기기들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락 제어의 딥러닝 기법을 이용하여 방문자 자동 인식 기능을 추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복잡해지고 데이터 양이 많아지는 어떤 시스템을 위해서는 아두이노 대신 라즈베리 파이 보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한 번 더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WS IoT와 아두이노를 이용한 스마트홈 시스템을 구현한 사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효율적인 IoT 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AWS IoT를 이용하였고 IoT 기기와 서버 그리고 안드로이드 앱 사이의 통신은 MQTT 프로토콜을 이용하였습니다. 앱을 통하여 원격으로 도어, 전등, 에어컨 등을 모니터링하고 편리하게 제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물을 연결하는 IoT, 결국 사람과 소통하는 IoT로 우리의 삶이 더 스마트해지기를 바라며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